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칩에 안고 빠진 표준화 왜 HBM4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눈에 띄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HBM 제품 가운데 6번째 제품 6세대라는 HBM4의 예비 사양, 예비 스펙이 나왔습니다. HBM4의 핵심 사양은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폭이 커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HBM3E까지는 1024비트 인터페이스였다면 HBM4는 2배인 2048비트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칩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더 발전된 패키징 방법을 채택해야 돼 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인공지능의 능력은 프로세서인 GPU와 메모리 HBM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가 결정합니다. GPU는 빨리 계산하는데 그 결과를 그 HBM에 보내서 읽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HBM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GPU와 연결되는 선, 일종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길인 고속도로를 늘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차선 확장 같은 개념인데요. 현재 가장 핫하다는 HBM3E는 핀이라고 불리는 차선이 1024개인데 HBM4는 2048개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차선을 달리는 버스도 1층 버스가 아니라 2층, 3층 버스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같은 차선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드러난 사양 중에 눈에 띄는 것은 HBM4의 D램 적층 층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층까지 된다는 것이죠. 이전 HBM3E까지는 12단이었습니다. HBM4가 적층 층수를 16단까지 지원하다 보니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D램당 용량도 기존 최대 24기가비트에서 32기가비트로 확장됩니다. 층수는 물론 층당 용량 밀도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메모리인 HBM4를 프로세서인 GPU에 직접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HBM4 스펙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표준칩이라는 메모리에 대해서도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공통된 스펙을 가진 표준칩 커모도티라는 메모리가 더 이상 표준칩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라는 것이죠. 고객이 설정된 특정 스펙에 부합하는 그런 칩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팹리스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칩이 아니라는 뜻이죠. HBM4는 더 이상 표준 칩이 아닙니다. HBM4에는 1층이 베이스 다이가 있는데 이 베이스 다이를 통해서 GPU가 수행하던 연산 일부를 베이스 다이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연산까지 하는 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차세대 메모리의 방향성인데 HBM4에서 일부 구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초 하이닉스와 TSMC는 HBM4 베이스 다이 개발을 위한 협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후 TSMC는 상반기 유럽 기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HBM4의 베이스 다이를 12나노와 5나노를 활용해 제작할 것임을 확인했는데요. 왜 두 개의 나노를 제작 노드로 선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스 다이를 5나노면 5나노, 12나노면 12나노에서 만들지 않고 왜 12나노, 5나노 두 개 버전으로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용이 가장 중요한 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부분에 최적화시킬 HBM4의 경우는 베이스 다이를 12나노에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성능에 최적화된 HBM4를 만들 때는 베이스 다이를 5나노로 만들 것으로 유추 가능합니다. 이제 HBM4의 표준도 HBM4를 가장 먼저 만들기 위해서 공동 작업, 공동 R&D 중인 하이닉스와 TSMC의 의지대로 설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로 자체 파운드리가 있어서 베이스 다이를 5나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의지가 반영된 HBM4의 표준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이닉스의 의지대로
갈 수 있는 HBM4의 스펙이 있을 것이고 삼성 의지대로 갈 수 있는 HBM4의 표준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갈래 이상으로 HBM4의 표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HBM 시장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능 테스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컬 통과를 위한 구부 능선까지 와 있다고 보고 조만간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HBM3E 12단 제품이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HBM 1차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의 로드맵을 확 앞당겼습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HBM4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내년인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삼성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엔비디아의 GPU를 만드는 파운드리 파트너 TSMC와 함께 HBM4 베이스 다이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이런 점은 삼성의 엔비디아향 HBM 진입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용할 HBM4의 납입 주포, HBM4의 공급 주포가 하이닉스가 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이닉스는 5나노에서 만들어질 베이스 다이를 직접 못 만들기 때문에 TSMC 힘을 빌려야 하는 것이죠. 메모리 시장,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파운드리였던 TSMC의 입김이 세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경우는 다릅니다. HBM 생산과 파운드리를 모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베이스 다이 5나노에서 만들어질 HBM4의 1층에서 작용하게 될 베이스 다이를 직접 자체 파운드리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 TSMC가 의식할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이 HBM을 제일 잘 만들고 파운드리도 최고 레벨이 된다면 굳이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소싱할 필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TSMC도 내심 그 HBM 성능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낫길 바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와 TSMC의 R&D 밀도와 강도가 더 짙어지고 세진다는 얘기는 삼성 입장에서는 경계할 만한 소식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미 TSMC 경쟁은 HBM4로 넘어갔습니다. 워낙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HBM의 개발 주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4세대인 HBM3까지는 2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지만 5세대인 HBM3E부터는 1년 주기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가 내년에 양산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기 정도로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발표 HBM4의 스펙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이제 메모리는 더 이상 표준 칩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업체가 똑같은 칩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베이스 다이에 대해서도 베이스 다이에서 이게 드러났죠. 앞으로 HBM4의 베이스 다이 설계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업체가 엔비디아, AMD, 인텔, MS, 메타, 애플 등과 같은 프로세서 개발 업체들과 고민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론용 베이스 다이, 하이닉스용 베이스 다이, 삼성용 베이스 다이가 다르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이스 다이는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자체 파운드리가 없는 업체는 TSMC와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HBM을 보면 1층 베이스 다이가 설치됨으로써 AI 가속기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HBM은 전통적인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HBM을 주문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스펙 조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설계도 바뀝니다. 사실상 고객의 커스터마이즈드 칩, 맞춤형 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HBM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리담의 형태의 비즈니스가 사실상 영업 구조였던 기존 DDR 구조의 메모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메모리 업체의 위상이 프로세서 업체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는 HBM의 이런 차세대 메모리로서의 특징이 가미되었기에 그런 메모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HBM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메모리 업체들은 HBM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HBM 가격은 최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죠. 오늘은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내놓은 HBM4의 표준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 메모리 칩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